특별한 건가? 근데 들으면 재미는 있어요. 지도? 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봤는데? 응. 독립적인 내용이고. 근데 지금 완전 연결 안 되는데 그냥 다 주제별로. 근데 그거는 좀 하자. 지금 쌤이 사실 아까 너희들이 너무 막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사실 갑자기 쉰 거고. 거기 뭐지? 저기가 286쪽 그 다음에 8쪽 그 보기 1, 2, 3 있거든. 다 풀어보십시오. 286, 288 보기 1번부터 보기 3번까지 풀어보도록 하시죠. 200분. 은진이랑 유림이는 유림이는 사실 안 받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 기본 개념 설명이라서 은진이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방정식의 활용인데 아까는 이렇게 안 썼는데 아까는 이제 방정식과 미분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쌤이 선호하는 이름은 후자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집들에 쓰는 이름은 이제 전자입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의라는 조사가 별로 안 땡겨서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괜찮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미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보면 이걸 할 수 있게 됐어. 맞지?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가 주어지면 그래프로 풀어볼게가 전부. 이렇게 약간의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 만약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을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얘가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이제 교점 x좌표가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fx는 gx의 실근이나 방정식 fx-gx는 0의 실근이나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근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제 그냥 방정식 실근을 구해라는 1학년 거야. 3, 4차니까, 맞지? 그럼 우리한테 그걸 들을 리가 없잖아. 그럼 이제 우리한테 묻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미정계수를 끼고 실근이 있니 없니? 실근이 한 개네 두 개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거나 그와 유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제 미정이 껴있어. 미정계수가. 그때 곡선을 막 이동하는 게 쉬울까? 아니면 그냥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동하는 게 쉬울까? 훨씬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박점 그리고 얘를 미정계수가 있는 쪽을 전부 다 한쪽 다 몰아버리고 미정계수가 없는 쪽을 한쪽으로 다 몰아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확정을 그려놓고 윤선이 아까 안 들었지 그러니까 깜빡하고 있었어. 찍었었어야지. 자, 어쨌든 확정을 그려놓고 미정을 움직이면서 어떤 그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거야. 괜찮니? 사실 그게 근데 개념이 전부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개념이 하나가 더 있거든. 그 밑에 보면 쌤이 강의노트 저기 뒤에 있는 거 하나 챙기면 돼. 벌써 다 풀었어?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 이제 뭐 쌤이 지금 이야기했던 게 첫 번째 줄에 있고 참고 첫 번째 참고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있는 얘기를 한 거야, 맞지? 그다음 세 번째에 있는 참고는 이제 그러면 저런 유형의 문제가 어떤 것들이 물을 수 있느냐인데 우리한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1번, 2번이 메인이야. 1번은 그냥 개수. 그럼 교수 몇 개 생긴지 하면 되지.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묻고 싶을 때는 부호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어. 그리고 유형아 다 풀었으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그때 문제가 매우 좋겠다. 맞을 때. 그 실근의 부호는 이제 y축 왼쪽에서 교점이 생기는지 y축 오른쪽에서 교점이 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거는 이제 그래프를 때 y축도 체크하면서 그리면 되는 얘기고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방금 아까 그런 얘기 했어요. 곡선을 평이동하는 게 쉬울까?
직선을 평행하는 기술이다. 당연히 이제 직선이 더 쉽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는 이 미정 파트가 상수 함수이거나 혹은 1차 함수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풀 수 있거든. 사실 1차 함수도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운 유형이고 보통 모의고사에 4점짜리 이상으로 나오죠. 1차가 되면.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 책에는 터프에 한 문제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보통 이제 상수가 나오거든. 근데 만약 이게 아닌 2차항 계수에도 만약 미정이 있다면 그러면 저 방식으로 풀기는 곤란하다는 게 왜? 3차 함수 곡선 그릴 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그려 아니면 넉하게 그려 개형만 그리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2차도 곡선이고 여기는 3차가 남고 여기는 2차가 남았다고 하면 둘 다 곡선인데 어떻게 내가 이 위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어? 은성이는 그림도 잠깐 어쨌든 근데 진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그럴 때 이제 요걸 쓰라는 얘기야. 사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뭐지? 예를 들어서 f 프라임x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더하기 이렇게 돼요. 그리고 a가 0이 아니라는 정보까지 알았어. 그러면 a에서 극대야 마이너스 2에서 극대야? 사실 판단할 수가? 그러니까 이 f 프라임이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fx도 최고차항에서 양수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a인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인지는 a의 부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지. 그럴 때 이제 이런 풀이를 쓴다는 얘기야. 이렇게 넘기지 못하고 2차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인수분해 되게 줘야 인수분해도 안 되게 주면 문제 잘 묻는 거야. 문제 내는 사람이 실수한 거지 사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극대 극소가 있을 때야. 극대 극소가 있을 때 이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되면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잖아. 지금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가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만약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게 되면 윤상은 어떻게 돼야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 맞지? 그럼 극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 둘 다? 같아야 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곱해서 양수라고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 괜찮지? 근데 이제 만약 한 실근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 그때는 이제 어차피 누가 이제 0이 되는지 구별하는 게 귀찮아서 보통 그냥 곱해서 0이다라고 풀어버려. 둘 중에 하나 0이 되는 거 같지? 여기까지 그냥 개념 보면 정도야. 하나 된다. 만약 이제 극대 극소가 없게 되면 그때는 그래프 어떻게 돼요? 우리 3차 함수 그래프 경우 몇 가지지? 세 가지. 극대 극소 있는 거랑 이렇게 중간에 멈칫하는 거 있는 거랑 그다음에 쭉 올라가기만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 근데 그 중에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극대 극소인 거 빼고 그 나머지 두 가지는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떤 게 가능할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가는 게 일반적이야. 근데 삼중근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거나 아니면 삼중근이 나오고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오케이. 이거 가지고 문제 풀면 다 똑같이 풀려. 나머지는 이제 계산적이고 역시 문제 풀다가 좀 잘 안 되면 이제 영상 돌려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 풀어봤니? 정민이 잘 풀었어? 네, 아직 중? 수연이는 다 풀었어? 조금. 조금 남았어? 여기 보기 2번, 3번은 사실은 이제 원래는 출제해도 이건 것 같은데 이걸로 풀 필요가 없지. 이걸로 풀 때는 보통 이렇게 될 때. 위정계수가 2차 이상에 있어서 뭔가 이제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없을 때 쓰는 거야. 그리고 쌤이 경험상 저걸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이제 2학기 기말고사 범위니까 한 10몇 개 학교가 시험 치잖아? 한 학교에도 안 나올 때도 있어. 저걸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는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보통은 이제 뭐 여기서 A가 양수 이렇게 줘. 너무 어려워지게 하고 싶지는 않나 봐. 그런 게 좀 있어서 너무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여도 괜찮아? 네, 안녕. 잘 이해했어? 아니 그거 푸는 거. 잘 안 풀려? 몇분 잤어요? 몰라. 몇분 잤어요? 한 12분? 11분? 오래 안 쉬었는데? 뭐가 문제지? 아니 그래프는 무슨 거지? 그럼 X조건 세 군데 만나잖아. 얘는 위정이 있어 없어? 위정 계수가 있어? 없잖아. 숫자 다 나와 있잖아. 그럴 때는 그리고 는 0이니까 X가 2,000이에요. 자 봅시다. 자, 그 다음 할 차례가 뭐냐면 이제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어디까지 했었냐면 어디부터 할 차례냐면 295쪽입니다. 295쪽. 당연 수로는 71쪽입니다. 사실 여기는 좀 많이 간단해서 남아있는 문제가 둘 다 매우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또 해야 될 게 있는데 개념은 매우 간단하고 문제는 조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등식 화합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거지. 부등식 문제를 이제 미분으로 어떻게든 좀 해결을 보겠다, 혹은 이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여기는 좀 극단적이라서 여러 가지를 묻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 묻어요.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약간 요 안에서 약간의 디테일이 생기긴 하는데 큰 틀에서의 질문의 방향은 그냥 이건 거예요. 혹은 성립함을 보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한테 잠깐만 말씀드리고 아니, 어제 그 중학교 애들 다섯명이 경도하자고 정도가 그 경찰로 그 말하는 거야? 저희 했던 거예요. 진짜 많은데 맞아, 갑자기 싸워요. 갑자기 욕을 해요. 단톡방 안에서 지들끼리? 자기 나경이랑 뭐 하는데? 자기 칼 자 어쨌든 합시다. 자, 이상하네. 진짜 이상해. 합시다. 자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요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대. 이렇게 되기 위한 혹은 이걸 보이시오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이렇게 되기 위한 미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말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왜? 우리는 함수값은 y좌표고 y좌표가 0보다 크다는 말은 뭐지?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제 이거는 몇 차 함수만 나오겠어? 모든 실수 x라면 2차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4차가 나오겠다, 맞지? 4차가 나와서 뭘 찾는 거야? 사실은 최소값을 찾는 거지 그냥. 최소가 0보다 크다를 풀면 됩니다. 괜찮니? 별거 없다. 자, 두 번째. 어떤 형식도 또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a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꼭 모든 실수를 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범위를 주는 거예요. 범위를. fx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졌다고 하죠. 오케이. 근데 그래봤더니 이 친구도 당연히 미정계수가 껴있을 겁니다. 그래봤더니 여기를 a라고 할 건데 그래프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이 부등식도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 어차피 a 오른쪽에서는 살아있는 그래프가 요만큼이잖아, 맞지? 요만큼만 살아있다. 오케이. 그 중에서 뭐가? 최소값이 어떠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니? 근데 조금 이제 독특한 유형이 있어서 똑같은데 x가 a보다 큰데
문제는 똑같이 생겼어. 완벽하게 똑같은데 이 친구는 내가 확인을 해보면 A에서 극소를 가져.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이 친구는 해봤더니 추가 조건으로 내가 알게 된 사실이 x가 a보다 클 때 f'x가 0 이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럼 주어진 함수 뭐만 한다는 얘기지? 증가만 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 상황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x축이고 여기가 a가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질 때 내가 이 친구를 1번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2번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3번이라고 하자. 이 중에서 주어진 이 친구 중에 뭐가 부등식을 만족하지? 1번, 2번, 3번 중에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고르시오. 정민이를 시키고. 네? 저는 예상치 못했군요. 근데 지성을 쓰십시오. 다시 A 오른쪽에서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3개 중에 찾으라는 얘기야. 힌트를 줄까? 힌트는 하나가 아니야. 힌트가 안 되었지. 힌트가 되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우리 친구 찬스 쓸래? 친구 찬스 쓰니 윤성이한테 물어보려. 자, 재밌. 이제 또 조금이 또 착해가지고 말 못한다. 자, 여튼 친구 찬스 석준이 이름 바로 쓸 건데 맞지? 자, 친구 찬스 쓰래 그러면 석준이 이름? 석준이 알아. 표정 보니까 이미 알아. 이런 잠깐. 아니 석준아 알아? 진짜 몰라? 아니 그러면 그냥 틀리고 맞아. 빨리 말해봐. 네. 빨리 말해봐. A보다 클 때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몇 번이지? 선지가 내가 1, 2, 3번 중에 누가 이 부등식을 만족하냐? 일단 1번. 1번 만족해. 그럼 이 너무 강력한 힌트잖아, 맞지? 그다음에 2번.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이 되는 건 사실 당연하다, 맞지? 왜냐하면 A 오른쪽에서 정민아. 자, 정민아. 지금 꼬만 말했거든. 어떻게 할래? 자, 봅시다. A보다 큰 쪽에서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맞잖아, 맞지? 우리 살아있는 그래프는 어디야? 여기 A 오른쪽만 본단 말이야. A 오른쪽만. 이렇게가 살아있는 그래프. 이렇게 살아있는 그래프. 괜찮아? 여기도 이렇게가 살아있는 그래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가 살아있는 그래프. 우리는 사실은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돼. 이걸 정말 잘해야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쌤이 집합에서부터 그 얘기했어. 창문여고에서 누가 키 제일 크니? 최영만. 이거부터 시작했잖아. 이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A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이쪽 그래프는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오케이? 그럼 우리는 내가 이 노란색 표시한 그래프가 0보다 크다, X보다 위에 있는지 보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쌤의 마음은 그래. 그냥 초등학생도 그냥 이걸 보고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쌤이 애타는 마음을 알겠어. 에탄올? 뭐야? 자, 합시다. 어제 내가 이상한 걸 들었는데. 아니 배드민턴. 그치? 배드민턴 치는데 뭐지? 뭐 나왔더라? 쌤 치셨다고요? 배드민턴 치는데. 그치. 치셨다? 실내에서요? 실내. 근데 깜짝이야. 문제 근데 그 난방이 없는 거의 거지. 그냥 패딩 입고 그냥 그대로 치고. 혼자서요? 야.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누구랑 저요? 동네 사람들아. 동네 친구예요. 동네 친구. 다른 사람들이 있어. 진짜요?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왜 이래?
그럼 처음에 친해질 때 저랑 교수님도 같이 쓰실래요? 그냥? 아니 원래 알던 친해졌는데 사이야. 그냥 그 전에 안 원래 친해졌지. 그 전에 알던 사이야. 근데 같이 이제 그 운동하자고 해서 이제 하는 거지. 근데 막 뭐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내가 한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한 번 했거든. 근데 배로 이게 가볍게 탁 던졌는데 엄청 많이 돌았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기억이 안 나. 자, 여튼 자 봅시다. 다시 정리를 이해했어? 다시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이 그래프가 A보다 큰 범위에서 주어진 함수가 증가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A보다 클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기를 바란대. 그러면 그래프가 X보다 위에 그려지기를 바라는 거고 1번도 2번은 A에서는 뭐지만 0이지만 A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즉 A보다 조금 큰 X값을 대입하게 되면 함수값이 양수가 되는 거야. 저건 그렇게 약속되어서 그려진 거야. 알았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으니까. 3번은 당연히 이제 A 오른쪽에 어딘가에서 함수값이 음수인 곳이 있으므로 0보다 크다를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소율이도 잘 이해하고 있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분류하냐면 이 친구를 가리켜서 최대 최소 유형이라고 불러. 최대 최소 유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증가 감소 유형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선생님이 방정식 활용할 때는 어떻게 했지? 여기서 확정과 미정을 쪼갰지. 그래서 fx는 0꼴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 fx는 gx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부등식에서는 사실은 이 fx는 0보다 크다가 조금 더 기본적인 형태야.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fx와 gx의 관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간단하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넘겨서 저것처럼 풀어도 괜찮아. 또는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어떻게 되면 돼? 더 위에 있으면 되지. fx가 이렇게 그렸어? g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모든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위에 있는 거지. 맞아? 네. 맞아. 아니 쌤이 이제 다른 걸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얘보다 얘가 아래 있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위에 있는 거 맞아? 똑같은 거 맞아. 잘못 얘기했어. 얘보다 얘가 아래 있는 거잖아. 맞지? 걔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 이상한 거 아니야? 같은 X만. 오 맞아. 고마워. 같은 x에 대해서만 비교하는 거야. 그럼 같은 x라는 말은 어떻게 비교하는 얘기지? x축에 수직인 직선을 그어서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그 위에 있다가 아니 잘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랑 비교해서 위에 있다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각각의 전부 다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x와 여기에 들어가는 x가 같으니까 같은 x에 대해서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고 있니? 소리도 괜찮아? 민영이가 대답했지. 괜찮니? 그럼 만약 이걸 x1, x2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다른 x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그려지면 만족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 친구의 최소값이 이 친구의 최대값보다 커야 됩니다. 괜찮아?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방금 쌤이 했던 얘기가 이제 강의 노트에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봅니다. fx, gx를 안 써놨네. 할 수가 없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써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97쪽 갑시다. 이따가 이렇게 한 턴 풀고 나서 296페이지인가 거기 보기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x가 0보다 클 때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k가 0보다 커나왔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그럼 이제 얘는 보통 미정을 넘기지 않고 그냥 이 친구를 fx로 놓는 거야.
f 프라임 x를 구하게 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6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 1, 2. 근데 우리는 어차피 0 오른쪽에서만 관심이 있단 말이야. 0 오른쪽에서만. 그럼 사이에 있는 그래프가 이만큼이 아까 떨어져가지고 이만큼이 살아있는 그래프인 거지. 근데 우리는 저게 뭐 하기를 원해? 0보다 크거나 같기를 원해.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혹시 잘 모르겠니? 중간에 와서 아니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해 빨리.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 가수가 있는데. 어? 그건 아니지. 너희 부모님 엄마한테 너희 부모님 너희들한테 밥 먹어 그러면 강요인가? 강요인가? 아니 어쨌든 성윤이가 중간에 들어와서 아까 설명할 때 아니 모르겠다고 했죠?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지금 차라리 시간을 줄게. 296페이지 풀어보십시오. 성민이 같이 보자. 봅시다. 우리가 부등식,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단원이 전부 다 도함수 활용이거든. 그러니까 도함수 활용의 소주제들을 하고 있는 중이야. 도함수가 뭐 하는 거지? 미분계수 뭐 하는 거? 미분계수가 뭐 할 수 있어? 증가 감소를 판단할 수 있어. 부호를 알면 지금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래프를. 괜찮아? 이 부등식과 유문제도 부등식을 풀겠다가 아니야.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이제 범위를 구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생각해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를 처리하라는 거야.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대. 그러면 얘가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0보다 큰 게 중요하나? 얘가 0보다 큰 게 중요하나? 얘가 0보다 큰 게 중요하나? 안 중요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꼭 모든 실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범위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 저 문제도 그렇잖아. 맞지? 저 문제도 지금 뭐가 주어져 있어? x가 0보다 클 때라고 범위가 주어지는 거잖아. 맞지? 저 범위 안에서 저 부등식이 0보다 크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친구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풀면 나머지 다 성립하겠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그래프 개형식으로 해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찾아서 이제 부등식 만족하기 위한 위정계수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괜찮아? 이해하고 있었어? 다시? 그럼 빨리 해봐. 혹시 계산이 잘 안 될 수 있거든? 그러면 꿀밤. 에이. 할만해? 근데 오늘은 좀 추워서 따뜻한 게 쌤도 좋다. 아, 안타깝게. 소파 진짜 뭐라고? 뭐라고? 아니에요. 이러면 가서 너한테 가까이 가면 조심해라, 알았지? 어? 아니 쌤이 아주 창의적이진 않아서 한 번 쓴 대사 계속 써. 아까 그 말 하셨어요? 뭐를? 아까가 아니고 예전에 유행했대. 그게 아까 아니에요. 아까 이 대사를 했다고 나한테? 아까 그러면 신인가? 가끔 이제 쌤보다 나이가 진짜 한 10살 적은 사람들이 쌤한테 요새 나이가 드니까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면 제가 가서 막 때리고 싶어. 아재보다 짜! 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 그게 보이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나 앞에서. 아니 저도 나이가 들으니까 아니 아니 이 자식아!
그거는 이제 오해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많이 들었어가지고. 정신을 다른데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야. 뭐 쌤이 느끼기에 쌤이 예전보다 지금이 뭔가 특별히 그런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 그리고 아니고 싶어. 정확히는 그게 제일 커. 잘 되고 있어? 아직 시작도 못했어? 이거 하는 걸 까먹었어 혹시? 때려도 돼? 이번에도 그래프 그리면 너 숙제를 하나도 안 했구나. 에이. 뭐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그래 대답. 아 했죠. 그때 어디까지 했는데? 제가 너무 예상이랑 기억이 안 나. 이건 안 했네. 몇 초까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했어요. 여기까지 아니에요? 이거 몇 점이네? 400. 거기 좀 아니야 여기 안 냈어. 여기 지난번에 못해서. 아 여기를 여기 오늘 한 거잖아. 아니다 여기까지 한 건데. 여기를 여기를 오늘 43. 418번까지. 아 근데 제가 413번까지. 이거부터. 고민 이해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100문제가 넘네 오늘 숙제가. 아직 1시간 남았는데 벌써 100문제가 넘었네요. 응? 아직 1시간 남았는데. 아니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문제들 중에 안 풀어내는 문제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이번 수업에서는 시간 관계상 못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넘어갔어. 그럼 베이직까지만 푸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오늘 신문지에 나가요. 어디 나가요? 아 그럼 수요일에 나가요? 그래서 신어지를? 오늘 번역도 그런데 끝난 거야. 그러니까 못 끝낼 수도 있는데 거의 다. 그래서 다 했어? 아니. 근데 왜 밥을 먹고 생각해? 아니 이건 다음 주 하거든. 버스야지. 근데 약간 급식 안주지? 아니 동아리. 그것도 이야기할게. 근데 뭐 일단 그 지금 슬아가 없어서. 선생님 근데 제가 사실 말할 게 있는데요. 음. 제가 날짜가 안녕히 사라져가지고 제가 토요일에 쌤한테 그 오늘부터 이번 주가 설렸는 줄 알고 토요일에 쌤한테 토요일 기준으로 다음 주가 이번 주인 거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월요일 쉬고 수요일에 대수만 하거든요. 그 쌤이 그날 일요일에 답답하면 토요일은 오지 몰라? 일요일 이번 주라 거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안 올 뻔했어요. 어제 알았어요. 어제. 아 진짜? 아 그래서 어제 밤에 질문한 거야? 다시 질문한 거야? 오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성윤아 지금 여유가 있니? 아니요. 아 그거 좀 준 거야? 네, 자, 그럼 우리 문제 좀 풀어봐도 괜찮을까? 큰일 났다. 성윤아 어떡하지? 자 합시다. 2번 볼게 2번. 자 근데 사실 문제를 좀 선생님 푸는 걸 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그 다음에 이제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쌤이 우리 성립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풀어주면 fx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를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는 거야. 우리는 이 친구의 근을 알고 싶거든 먼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근이 0과 1이 되지.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0에서 중근일까 접하고 1에서 통과하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게 될 거야. 괜찮지? 그럼 우리 왜 이거 그린 거지? 부호 판단하기. 왜? 부호를 알면 증거 감소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풀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리고 보조선.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 뭐 하는 거지? 감소, 다시 감소, 증가 이런 그래프 그려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란다고 했어. 그러면 여기 1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1 집어넣으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되겠군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k의 최소값은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친절받던 부호전이었어. 석준이가 시선 회피해가 당황했어. 같이 웃어줘야지 이때는. 자, 혹시 너도 이럴 때 눈 마주치면 웃어줘 알았지? 오케이. 자, 여튼 자,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지.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저렇게 식을 보면 어떻게 봐달라고? 상수항 빼고 봐달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x세제를 묶어내게 되면 3x-4 더하기 k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0에서 중근 3분의 4에서 절편. 그래서 y는 k 직선을 x축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3분의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비율 관계에서 3대 1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1이군요. 1에서 최소니까 1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나오고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비율 관계를 이제 최대한 많이 쓰자 인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유림이랑 은진이랑 성률이가 오기 전에 쌤이 문제 한 거의 80% 90%를 비율 관계로 풀었거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매우 눈에 익어 있는 상태인 거지. 넌 아니구나. 그치. 넌 아니구나. 그래 맞아. 다른 사람 눈에 익었. 수연이 안 익었어? 익었어? 서영이는 익었지? 당연하죠. 그래. 자, 이번 봅시다. 이번. 그럼 윤상이 엄청 웃겠다. 저를 알리에요. 그래, 맞아. 자, 봅시다.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9x. 그럼 gx가 2x 세제곱. gx가 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5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조정. fx가 gx보다 크대. 보통 근데 한쪽으로 모으는 겁니다. 넘깁시다. 그러면 x 4제곱. 우리 fx가 gx보다 크다를 정리하고 있는 중이야. 얘랑 치워질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제곱이 되겠군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9x가 되겠습니다. 괜찮니? 안 괜찮지? 빨리 안 괜찮다고 그래. 주십시오. 마이너스 8x가 돼야 되지. 마이너스 8x k가 이렇게 써야 되고. 자, 미분해야 되겠군. 이 친구는 미분합시다. 얘를 새로운 합수 hx라고 잡아주세요. h'x는 4, 3은 x제곱 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4로 묶어내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지? 4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필요하겠군요. x 더하기 1이 2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1개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처럼 이제 숫자가 약간 친절하지 않게 나오면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될 겁니다.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겠네. 마마 뿔 그 다음에 승 이렇게 그려지겠지. 최소값은 어디에 생겨? 2에서 함수값이 최소값이군요. 1을 대입합니다. 16 마이너스 16 지워졌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4가 최소값이 될 겁니다. 응? 얘가 0보다 크기를 원합니다. a 값은 얼마? 24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질문 있어? 자, 528을 해볼까? 528의 1번은 뭐야? 이 문제랑 사실 다를 바가 없거든. 528의 2번은 어때?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지 맞지? 그 친구지. 노원과 2가 다른 거. 그러니까 대입되는 x값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한다고 했었지? 크다 쪽의 최소값이 작다 쪽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 문제에서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6x cx가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 자 그러면 f'x를 구하게 되면 4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그러면 두 배를 묶어내면 2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 얘는 1 넣으면 0되겠다. 두 배에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가 필요하나? 더하기 2x 그래야 2창이 연결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는 2형을 만족하지 않겠군요. 실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x는 1에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지? 부호판단 증가함수. 얘는 항상 양수야. 1을 경계로 도함수가 이렇게 부호는 이렇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gx는 처리해봅시다. 얘는 이제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을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8x 절반의 제곱 16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3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칭축이 마이너스 4고 최대값이 이제 a 더하기 32가 되겠지. 그러면 최소값을 구해볼까? 최소값은 어디 있니? 1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겠군요. 그러면 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우리는 이 마이너스 a 더하기 32가 a 더하기 32구나. 32가 이제 이렇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을 어때야 되겠어? 작거나 같은, 여기는 등호도 되니까 작거나 같은 거겠지. 계산 안 틀렸겠지? 잘 이해했어? 수에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군요. 자 일단 잠깐만. 그 다음에 529번 그럼 한번 풀어볼래? 수에는 혹시 어느 부분이 궁금해? 안 괜찮은데? 너무 멀리 왔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주어진 상황이 이거거든. fx1보다 gx2가 fx1이 gx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럼 fx와 gx가 크거나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비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4차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 gx가 다시 4차함수가 만약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오케이? 그러면 이건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에 1 넣으면 여기도 얼마 넣어야 돼? 1 넣어야 돼. 여기에 2 넣으면 여기도 2 넣어야 돼. 같은 x를 썼으니까 하나의 등식에서 하나의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냥 fx와 gx보다 같은 x에 대해서만 더 위에 있으면 되거든. 여기에서 얘는 위에 있고 얘는 아래 있고 이거는 안 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4고 여기가 지금 1인 상태거든 사실. 그럼 여기에 얘는 마이너스 4를 넣고 여기는 1을 넣으면 이 부등식에 대한 요구야 요구가 아니야. 그 요구가 아닌 거야. 저기는 같은 x만 집어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어때? 여기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여기 1을 집어넣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사실. 왜? 여기 있는 x1과 여기 있는 x2가 꼭 같아야 될 요구가 문제 있어 없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거든 그 상황은. 일부러 서로 다른 수를 넣어도 된다고 x1과 x2를 준 거야 사실. 이해했어?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저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fx가 미정계수가 없는 확정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내가 fx에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무조건 모든 경우에 gx의 값보다는 더 크잖아, 맞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g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마이너스 4x의 함수가 제일 크거든. 얘도 이 값보다 작아버리면 나머지는 어떨 수밖에 없어. 전부 다 얘보다 작겠지. 그걸 처리하라는 얘기. 그래서 어떻게 풀었어? 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4고 2차 함수의 최소값이 a 더하기 30인데 이게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두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괜찮아? 요즘아 꿀밤? 아니 딴 거 좀 하고 있으면 되잖아. 왜 못 때려? 힘들어? 오늘 학교 갔다 와서? 네. 오 인정해줄까? 아니요. 근데 힘들 것 같긴 해. 이게 쌤도 그럴 것 같은데 딴 애들 다 뭔가
학교 안 가고 그러는데 이제 너희들 학교 가면 좀 짜증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여기는? 슬퍼요. 쌤은 워낙 시골이라 가지고 그런 경험을 해보진 못했는데 왜냐면 남고 하나 요고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학교가 아마 일정이 같았을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별로 기억이 사실 요거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바로 앞에 있었어요. 아닌데 쌤이 그 집에서 학교를 가는 길에 요거가 있었어. 근데 집이랑 학교랑 좀 가깝다고 했어요. 아 좀 애매한데 고1 그러니까 고1까지는 진짜 가까웠고 고1 중 후반까지는 고3 때 아마 좀 멀어졌을 거야. 아닌가? 이상하겠어요? 네, 그럴 줄 모르겠어요. 아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가깝게 살았나 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사 갔어. 이거 잘. 자, 설마 그 동네에서 그 동네인데. 그래도 걸어서 20분 거리긴 하니까. 서울은 완전 그게 많이 쓰고. 서울로는 20살, 22살? 괜찮아? 529 오 문제 뭐라 엄청 멋있다. 맞지?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괜찮아? 529번 같이 한번 해볼까? 자, x축, y축 일단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어쨌든 그래프를 통해서 기하학 해석을 하길 바라는 게 좀 강하거든. 그래서 여기 1을 경계로 여기가 1,1이라고 하자. 주어진 함수 그래프가 1보다 작을 때는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직선이 되는 거고 1보다 클 때는 x 세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그렸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그래프의 1보니까 이렇게 그려야 돼. 좀 더 세게 그려야 되겠다. 어쨌든 그때 이제 이 fx가 k 곱하기 x-1 더하기 fx가 k 곱하기 x-1 더하기 1보다 크나갔대. 그러니까 결국 1,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보다 더 위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노란색 그래프가 주황색보다 더 위에 있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 사실 경계야. 언제를 경계로 이제 저 친구들이 위치 관계가 바뀌는지를 보는 거지. 그러면 K가 음수일 때를 먼저 생각해 볼까? K가 음수일 때를 보게 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도 괜찮잖아, 맞지? 언제 문제가 생길까?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겠네. 결국 K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이 직선이 이 친구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이 성립하는 거야. 아,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다가 되는 거지. 괜찮니? K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될까?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도 괜찮잖아, 맞지? 올리다 보면 이런 줄기를 점점 가파르게 하다 보면 언제가 경계야? 이렇게 접할 때, 이 y x 세제곱 부분에 접할 때가 경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x 세제곱 함수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프라임은 3x 제곱이 되고 이 점은 x좌표 1이었으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되는 거야. 즉 이 곡선은 1 근처에서는 y 그 기울기가 3인 직선과 거의 같다는 얘기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이 k 값이 3이 될 때까지는 저 분홍색 직선이 노란색보다 아래에 있을 거야. 특히 이게 아래로 볼록한 곡선의 일부이기 때문에 곡선보다 접선이 더 아래 위치할 겁니다. 3보다 조금 더 가팔라지게 되면 순간적이지만 이 노란색 곡선보다 분홍색 직선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간이 존재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대소 관계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k 값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괜찮아? 정민 혹시 질문 있어? 성민 혹시 질문 있는 표정인데? 때린 표정인가?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시간 왜 이렇게 잘 가지? 우리 5시까지야? 네. 선생님 처음에 늦게 시작했잖아요. 15분 시작. 그러니까. 아 근데 그 원래도 좀 늦게 시작하죠. 아 근데 원래보다 더 늦게 시작. 15분 정도. 15분은 여기 너무 따뜻한 것 같아요. 원래 오늘 적금 꼭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쉬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화요일 2시. 근데 어때?